북구르기실 사회 68강입니다. 오늘은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9쪽입니다. 네, 6학년 사회 1학기의 마지막 소단원 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입니다. 이번 차시는 이제 평화통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 남북한이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이제 현재 남북한의 이 대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에는 남한과 다른 체제의 정부가 들어섰다. 자, 북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모든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유재산,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이게 오른쪽에 나왔는데,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은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개념은 앞서서 설명을 했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주의라는 것은 사회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개인이죠. 그러니까 개인보다는 사회를 중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명보다는 전체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개인의 희생은 조금 당연시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이런 권리나 자유는 조금 더 억압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에서 이제 조금 더 연관된 개념이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 개념이죠. 네, 이 공산주의는 뭐냐면 함께 생산하고 또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공산주의는 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런 공산주의는 잘 운영됐다? 그렇죠. 잘 운영됐습니까? 아니죠. 잘 운영되지 않았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들은 그냥 막 놀아요. 그냥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눠받을 때는 똑같은 양을 나눠받으면 뭔가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는 그래서 나오게 된 배경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공산주의 개념이 등장했지만 의도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와 있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집니다. 경제 사정의 악화. 그래서 이 경제가 파탄나게 돼요. 왜냐하면 생산력이 떨어지거든요. 반대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서는 자본주의가 들어섰었죠. 자본주의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 만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훨씬 더 많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뭐 자지도 않고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낮 이렇게 새가면서 뭐 그런 식의 이런 동기부여가 잘 되니까 자본주의는 살아남고 이런 공산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북한은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 및 물자가 부족하고 식량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 분단은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 낭비, 그렇죠.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많은 이런 국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갔다 왔지만은 남자들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남북한 모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이 겪는 고통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자, 분단으로 인한 문제 이 그림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갑자기 TV 화면에 이렇게 자막으로 속보 이렇게 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경기도 남양주시는 북한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또 공포심이 더 들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군사비가 지출되는 증가, 이런 군사비를 이렇게 남북한이 겨누는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더 쓴다면 나라가 더 발전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언어의 차이, 점점 이렇게 남북한 언어가 단절되면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모였을 때 대화 소통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서 6.25 전쟁 이후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은 대립 갈등으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와서 남북한 간 화해 교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91년에는 남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은 뭐냐면 1991년 12월에 남한과 북한의 대표자들이 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이제 화해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류도 좀 이렇게 합시다라는 협력을 이렇게 합의한 문서예요. 이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과 2007년에는 남북한의 정상이 만나서 통일 문제, 경제 협력 문제,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에서 논의했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00년대에 이제 김정일과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 2007년에는 이제 또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김정은을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논의 끝에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만나는 기회도 생겼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경제 협력이라고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뒤에도 나옵니다만, 여기 한쪽 넘어가 보면 개성공단이죠. 개성공단은 뭐냐면, 네, 그 북한에 보면 개성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개성시는 북한에서도 평양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개성의 공업 단지를 만들어서 남한의 이런 기업들이 개성에 이 기업체를 차리는 거죠. 공장을 차리는 거죠. 그러면 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남한의 기업에. 그러면은 이제 생산 단가가 낮아지니까 낮은 단가로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성공단을 이렇게 경제협력 측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최근 2016년 2월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계속함에 따라서 개성공단 아예 지금 현재는 폐쇄 상태에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남북한은 경제, 학문, 스포츠, 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연평도 포격 사건과 같은 무력 도발로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여러분 천안함 피격 사건도 알고 있죠. 이렇게 남북한의 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긴장과 갈등이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가도 어떨 때는 긴장이 굉장히 또 갈등이 많이 심해지는 그런 흐름이 이렇게 지속되기도 한다. 사실 이렇게 선생님 또 기억이 나는데, 2000년에 남북한 정상이 만났을 때, 또 2007년에 또 남북한 정상이 만났을 때는 이러다가 진짜 우리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부풀어 올랐었어요. 하지만 지금 2016년 현재에는 북한이 자꾸 이렇게 무기와 그 다음에 장거리 이런 미사일 개발에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김정은 체제로 가면서 더 그렇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화해와 협력보다는 긴장과 갈등이 더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남북한은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간다면 평화 통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예전에 이제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할 때 이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을 해요. 원래는 동시에 입장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깃발도 이렇게 한반도기를 이렇게 보이죠. 흰 바탕에 파란색,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한반도의 기를 이렇게 들고 같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참 분위기가 좋았었죠. 하지만 반대되는 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지 핵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북한의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정리한 걸 보도록 할게요. 북한의 사회 모습은 정치적인 측면은 사회주의 국가다, 1인 독재 체제다, 3대 세습 알고 있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렇게 옛날에나 이렇게 뭐 조선시대 또 다른 나라도 이렇게 왕정 정치할 때 왕의 아들이 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이런 예전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 현재도 유일하게
이 세습 제도가 일어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경제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이제 모든 경제 계획을 국가가 수립하고 모든 것이 나라의 소유라서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습은 경제가 많이 약화돼가지고 에너지나 물자, 식량이 부족하고 위기에 처해 있죠.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 전쟁에 대한 공포, 군사비가 지출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차이가 심해지고 이산가족 문제도 있다.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냐? 1970년대에는 6.25 전쟁 이후 중단되었던 교류가 시작하고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으로 조금 평화의 문이 열렸고 2000년, 2007년에 남북한 정상 간의 만남으로 통일, 경제, 이산가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남북 관계를 보면은 화해와 협력의 그런 모습도 있다. 뭐 이렇게 학문이나 스포츠, 예술, 관광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었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또 화해와 협력의 모습도 보여줬지만 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2016년 2월 개성공단은 전면 폐쇄가 되고요. 그래서 뭐 시드니 올림픽 얘기했었고 긴장과 갈등 상태도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천안함, 그 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함께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평화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 평화 통일이 옴으로써 인한 이 경제적인 가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북한에 관심을 갖는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